신입생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알아야 될,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될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가 시간적인 제한이나 이 자료의 제한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에서 안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요, 대학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한 대학원 교학팀에 연락을 주시면 실무자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먼저 한성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성대학교 대학원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현재 한국의 교육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을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5개 정도의 역할이 한성대학교 대학원이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연구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학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업 전문가들이 석사나 박사 학위를 이제 취득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한데 그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현업이라는 것은 이제 직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직장을 가진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수업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또 대학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세 번째로 다양한 부류의 분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상호 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주제를 서로 간에 나누면서 토론을 하는 이러한 지적 세계 클럽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은퇴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거나 또는 현재의 직장을 에서 다른 직장으로 그러니까 옮겨간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방향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이해나 또는 간접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코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요. 한성대학교 대학원은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진출의 디딤돌의 역할을 한성대학교 대학원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성대학교 캠퍼스 맵인데요. 한성대학교 대학원은 여기 가운데 있는 상상관입니다. 상상관, 새로 지은 건물인데 상상관의 10층에 행정업무의 센터라 할 수 있는 대학원 교학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층과 11층에 걸쳐서 한성대학교 대학원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나 연구를 위해서 이 상상관의 전체적인 공간과 그리고 이 탐구관, 이 공간을 학부와 공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에는 일반 대학원과 7개의 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예술대학원, 국방과학대학원, 지식서비스 앤드 컨설팅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그리고 교육대학원, 이렇게 특수대학원이 7개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조직은요, 제가 이제 대학 원장이고 교학부장으로서 하성욱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학팀에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민희 팀장, 등록, 장학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돈 부장님, 그리고 수업과 성적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석 차장, 졸업, 학점, 유학생을 담당하는 조호진 선생님,
입학을 담당하는 전영근 선생, 그리고 논문 입학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현재 선생님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특수대학원마다 연구원 선생님들이 같이 고생을 하시면서 전체 대학원을 운영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학원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이제 사실은 이 홈페이지가 현재 모습과 달리 신학기부터는 이 이제 홈페이지 개편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만, 개략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볼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대학원이 있고요. 이 대학원에서 클릭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한성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전체적인 공지사항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대한 공지사항에 대한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학원을 누르면 요 밑에 대학원이 있죠. 대학원 페이지로 대학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대학원입니다. 전적인 대학원 소개가 있죠. 인사말. 제가 이제 나오는 인사말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비전이나 연역 등등이 들어가 있고, 학칙 및 CXH. 어느 조직이나 이제 뭐 수업을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전체 과정에 대한 어떤 룰, 규정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있고요. 행정조직과 이제 지도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사 일정과 등록 장학 등등의 학사 안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이다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등록 안내, 뭐 정보 보증 학자금, 분할 납부, 등록금 반환 등등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입학 안내도 있겠고요. 대학원의 학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대학원의 경우는 임용한 학과를 선택했을 거예요. 특수대학원도 선택해서 왔을 겁니다. 졸업자격과 자격시험과 논문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학생 지원에서 재직명 발급과 학생증 발급, 그리고 학술공간 이용에 대한 거, 그리고 정보 강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많이 최신 정보들을 바꿔주고 여러분들에 대한 안내 등등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이다. 이런 게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지사항에 대해서 이제 일반 공지 현재 정기 학위 수요식 관련한 데가 가장 2월 2일 날 올라간 것이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수요 복학 신청 안내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사항들 뭐 자료실도 있고요. 기금 소식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경우에는 이 한성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여기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행정조직에 보면은요, 이렇게 대학원 교학팀 을 보면은요, 대학원 교학팀입니다. 여기 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성욱 부장님, 최민희 팀장님, 그리고 이동분 각각 이제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요. 자, 그렇게 관련되는 분들에게 우선 교학팀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릴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일반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석사,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뭐 연도별로 뭐 몇 년 차, 1년 차, 첫 학기, 두 학기, 학기별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개략적으로 소개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위 과정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업 연한은 최소 박사는 6학기, 석사는 4학기.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이제 석사는 4학기인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5학기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 석사는 9학점, 일반 대학의 경우 9학점 이내, 특수대학원은 8학점 이내고요. 교육대학원은 7학점,
행정 및 사회복지대학원은 9학점, 행정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 그 다음에 KS콘은 뭐냐면요, 지식서비스 앤 컨설팅을 우리가 KS콘으로 약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10학점까지가 최대 수강할 수 있는 학점입니다. 수료를 위해서는 박사는 36학점, 졸업하기 전에 36학점을 취득해야 되고, 석사는 24학점, 그 다음에 특수대학원 석사도 24학점입니다. 예외적으로 KS콘 지식서비스 앤 컨설팅 대학원의 지식서비스 앤 컨설팅 학과는 30학점, 그리고 스마트 융합학과도 30학점을 수강을 해야만 수료가 됩니다.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 지도는 3번, 3회 이상 받아야 되고요. 석사는 2회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특수대학원은 2회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졸업 요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논문 지도를 받을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논문으로서 졸업을 할 경우에 이렇습니다. 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외국어 시험 통과해야 되고요. 종합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공개 발표, 그리고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그런 제안서를 공개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연구윤리 교육은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논문 제출 시 1회 받아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토픽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졸업 요건으로서 논문 제출 요건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자, 박사학위 과정을 예를 들어서 최소 6학기를 다니는데 보통 이렇게 됩니다. 첫 학기, 두 학기, 세 번째, 네 번째 학기는 등록을 하고 9학점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최대 많아야 9학점. 그러니까 9학점 다 들으면 이제 4학기 만에 36학점을 수강해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채워지게 됩니다. 5학기, 6학기에 수강은 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외국어 시험을 봐서 통과할 수도 있고요. 외국어 시험을 말고 외국어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을 수강해서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학술 발표대회 또는 학술지의 게재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 졸업하기 전에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게재하면 됩니다. 발표를 함께거나 게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는요. 학술 발표대회는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국내 학술 발표대회 이상을 얘기합니다. 본교 대학원이 주최하는 그런 학술 발표대회는 박사과정은 안 됩니다. 박사과정에서 학술 발표대회라는 것은 외부에서 열리거나 또는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그러한 학술 발표대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논문 지도는요, 적어도 3학기는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4학기부터 일반적으로 논문 교수 지도를 신청하고 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신청하고 논문 지도를 받습니다. 3학기 동안. 그리고 논문 작성 계획서를 매 학기 이제 해서 준비를 수정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종합시험은요, 3학기를 끝나면 4학기째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안서 공개 발표는 5학기부터 시작해서 6학기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5학기에 시작을 하죠. 6학기에는 논문 심사와 학위 논문 제출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논문 지도 교수님을 신청을 해서 그 교수님께 지도를 받다가 논문 지도 교수를 변경하게 됐어요. 변경하게 되면 겁니다. 논문 지도 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변경된 지도 교수님한테 적어도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논문 지도 교수가 바뀌진 않습니다만 할 수 없이 바뀌는 상황이 있다면 그렇다면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 지도 교수님께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입니다. 보통 4년에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수강은 9학점, 6학점을 수강을 해서 졸업에 필요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완료하게 되고 4학기에는 수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1학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체 과목으로 이제 수강을 해서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체 과목 수강에 대한 것도 뒤에 안내하겠습니다. 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지 게재 실적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교내 학술대회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학기 때 바로 4학기 때 2학기 동안 2개 학기 동안 적어도 2학기 동안 이랬죠. 논문 지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문 대체 실적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논문제에서 공개 발표와 그 다음에 종합시험은 3학기 4학기 할 수 있고요. 마지막 4학기 때 논문 심사와 학위 논문 제출을 통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은요, 기본적으로 논문을 쓰는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논문을 쓸 경우. 일단 수료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동안 8학점씩 수강을 해서 3학기 동안 하고요. 단 여기서 최대 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과목, 학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는 9학점 매 학기 들을 수 있고요. 지식컨설팅대학원에 10학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외국어 시험은 역시 대체 과목 수강 가능하고요. 우리가 학점 졸업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학점 졸업 신청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안 쓰고 학점 졸업을 그러니까 학기랑 더 수강을 더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통해서 졸업할 사람은 2개 학기 동안 논문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논문 제안서 종합시험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4학기째 논문심사 학위 논문 제출합니다. 예외적으로 교육대학원은 5학기까지 다니다 그랬죠. 그래서 5학기 등록을 해야 되고요. 최대 학기당 7학점 수강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외국시험은 동일하게 1학기부터 이제 첫 학기부터 시험 볼 수 있고 또는 대체 과목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 졸업 신청은 4학기 때 할 수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다른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학점 졸업 신청은 3학기 할 수 있습니다. 논문지도 신청도 교육대학원은 4학기, 논문지도도 4학기, 5학기, 2개 학기, 논문 작성 계획서도 4학기, 5학기, 공개 발표는 4학기, 종합시험은 4학기 시작, 그다음에 논문 심사는 5학기 하고 논문 제출 5학기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은 다른 대학원은 4학기 만에 완료되지만 5학기에 완료하기 때문에 3학기, 4학기가 4학기, 5학기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의 중요한 학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22일 날 우리가 이제 웹엑스로 진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이렇게 동영상을 먼저 보고 웹엑스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신입생 수강 신청. 이 수강 신청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매 학기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들을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을 22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 및 대체 과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바로 외국어 시험을 신청해서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25일부터 3월 8일까지 할 수 있고요. 1학기 개강은 3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했지만 과목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다른 과목을 듣고 싶다 했을 때는 수강 신청을 바꾸는 정정기간이 2일부터 8일까지 있고요. 외국어 시험이 3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8주차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부터 4월 26일. 그런데 이 중간고사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그런 과목도 있을 수 있어서 온라인 중간고사의 경우는 7주차, 대면 중간고사의 경우는 8주차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이제 쭉 배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결과를 설문조사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교수님 또는 강사님들께 피드백해서 수업의 어떤 더 좋은 방향으로의 좀 뭐랄까요,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용을 설문조사하는 것이 6월 1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기말고사 15주차입니다.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14주차 얘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15주차에는 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4주차에 온라인으로 시험 볼 경우에는 15주차에는 수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15주차에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교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예 발행하기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월 29일까지 이번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수강 신청 안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